면접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기출장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리스트업을 하시기 전에 먼저 감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질문을 보면 그 질문이 그 질문 같고 뭐 이렇게 복잡하냐, 다양하냐,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조금 중요하게 카테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하는 분류긴 합니다만 인적성, 그 중에서 경험, 공직관, 그리고 지역 정책, 전공 직렬, 일부 시사 이슈 이렇게 대략 크게 카테고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분류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대표적인 질문을 여기다가 실어놨습니다. 인적성은 뭐 자기소개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에 희망은 뭐 자기개발 이런 류의 아주 대표적인 코어가 되는 질문만 제가 지금 일단 모아놨어요. 코어가 되는 질문들 분류를 해서 경험 사례 같은 경우 뭐 이런 류의 질문들 착한지 얼마나 소통을 잘하는지 윗사람들하고 공경하는지 힘들어도 안 그만둘 건지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하던 대로 하지 않고 매너리즘이나 복지부동하지 않고 뭔가 창의나 적극성이 있는지 뭐 블라블라 뭐 그런 류의 질문들입니다. 이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공직권 관련된 것 만만하게 공무원 의무 암기형 질문부터 뭐 김영란법이라고 말하는 청탁금지법 내용 뭐 이런 것도 흔하고요. 특히 MG 공무원 늘어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까 나 저는 안 건듭니다 뭐 이런 게 중요하겠죠. 당연하게 요즘 또 챗GPT 인공지능 나오니까 또 그런 것도 조금 알아두고요. 예, 물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코어입니다. 그다음 일부 상황형 질문들, 상사의 부당 지시, 뭐 동료랑 의견 충돌, 민원인, 진상, 떼쓰는 민원인, 안타까운 민원인, 블라블라. 그죠? 일 많은데 님한테만 일 몰리면 어떡할래? 뭐 블라블라. 이런 류의 질문들 되게 기본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이게 핵심적인 코어 질문입니다. 지역 정책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인 팩트, 기본 현황들, 인구, 뭐 행정구역, 뭐 이런 것부터 예산, 재정 자립도 자주도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다음에 좋은 사업 아는 것, 관심 있는 사업, 예, 등등등 뭐 그다음에 발전 방안, 예, 현안이나 발전 방안, 지역들 특히 지역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하고 출생률이 낮지 않습니까? 지역 소멸 대책, 뭐 청년들 유입할 수 있는 대책, 아니면 뭐 노인들 많으시니까 관련된 복지 대책, 뭐 블라블라 그런 얘기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테고요. 전공 직렬 질문들은 대부분 이제 행정직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 오셔서 행정학이나 행정법 퀴즈형 질문들을 만만한 것들 주로 많이 물으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지방직 지역 같은 사복직 같은 경우는 국기법, 예. 그다음에 뭐 급여의 종류, 뭐 건축직 같은 건 대수선이 뭔지 아냐, 뭐 토목직은 사방공사가 뭐냐, 콘크리트의 종류가 뭐냐, 뭐 이런 것들, 사사직, 랑게르단, 뭐 어쩌고 저쩌고 오법칙, 예,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뭐 그런 퀴즈형 질문들은 되게 뻔합니다. 생각보다 뻔합니다. 그 약간 모르지 않는데 암기형으로 가야 되는 것. 그리고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곧잘 이런 걸 묻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수해 사건이 많이 났기 때문에 수해 관련된 질문들. 다음에 뭐 잼버리가 좀 컸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무원이 묻지 않고 되게 교수님들이 곧잘 이런 시사적인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름 때 여러분들이 면접 보시니까 뭐 폭우, 장마, 태풍 뭐 이런 거 많이 올 때거든요. 뭐 재난 이런 것들이 곧잘 있을 때가 제 지방직이니까 그런 거 염두에 두셔가지고 좀 확인하시는 거. 제가 이렇게 분류해서 모아놓으니까 이 정도로 좀 버라이티 보이지만 이게 코어입니다. 이것만 코어는 아니지만 되게 이런 게 코어예요. 그 외에 이제 겉절이들 여기서 코어라고 듣기 말하는 건 인적성 공직권 지역 정책입니다. 좀 머릿속에서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인적성은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에 대한 얘기. 공직권은 공무원스러움에 관련된 답변 내용. 그다음에 지역은 지역에 관련된 질문이 있잖아요. 크게 세 덩어리를 잡아놓고 그 외에는 겉절이라고 빼놓으세요. 전공 퀴즈 질문은 이 정도구나. 그다음에 시사 질문도 가끔 할 수도 있겠구나.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후기를 질문을 한번 리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저는 땡땡직인데 후기가 한 개밖에 없네요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지역도 중요하지 않고 직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렬은 약간 일반 행정은 그냥 공통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직렬에 상관없이 일반 행정은 공통. 자기 땡땡 직렬이다 그러면 거기다 자기 직렬 관련된 질문들만 플러스 알파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 직렬이거나 전문 직렬분들은 일행을 그냥 레퍼런스로 삼으시라고요. 자기 직렬 질문들에서 직렬 질문에서 보실 건 직렬 퀴즈 질문들이 어느 정도로 물어볼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이것도 물론 조마다 같은 해에서도 조마다 다를 수 있고요. 교수님이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에 따라서 또 해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꼭 무조건 일관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하게도. 따라서 뭐겠어요? 총량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최근 한 2, 3년 정도의 총량. 이렇게 커버하시면 90%는 커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범위를 줄이는 겁니다. 딱 코어와 겉절이를 나눠서 코어 부분만 90%딱 준비해 놓고 겉절이는 그냥 그때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미흡받을 일도 없고
물론 면접을 잘 보셔야 되는 분들일수록 뭐겠어요? 그런 것까지 좀 다 좀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더 바람직한 일이긴 하겠죠. 너무나 당연하게.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고요. 이렇게 기준을 잡아 놓으시라고 마음속에.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당연하게도 인적성입니다. 내가 내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것도 제일 1순위, 그 다음이 2순위, 그 다음이 3순위입니다.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굳이 그러니까 전공 퀴즈 직면은 메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플러스 알파 같은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하시자. 이렇게 우선순위와 경중을 일단 잡아 놓으십시오.